자, 2023년에 기출된 한국체육사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풀어보기 전에 일단 어떤 영역들이 시험 범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체육사의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출제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일단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체육사의 의미에서는 체육사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선사 및 삼국시대에서는 선사 및 부족국가 시대의 체육, 그리고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시대의 체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 및 조선시대, 이때는 고려시대의 체육과 조선시대의 체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개화기의 체육, 일제강점기의 체육, 광복 이후의 체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육사라는 과목 명칭과 동일하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 순서대로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항이 거의 대부분 한 50% 넘는 비중을 두고 한국 근현대사 마지막 챕터인 한국 근현대사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전으로 갈수록 선사 삼국시대로 가면 갈수록 전해져 내려오는 사료가 이제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이고, 사실 갑오경장 이전에는 근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전례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한적으로 놀이 중심 또는 어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예 중심으로 이런 신체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낼 수 있는 문제가 좀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났던 인물과 사건, 그리고 전반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항입니다. 체육사 연구에서 사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사관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1번 유물사관, 관념사관, 진보사관, 순원사관 등이 있다. 2번 체육 역사에 대한 견해, 해석, 관념, 사상 등을 의미한다. 3번 체육 역사가의 관점으로 다양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한다. 4번 과거 체육과 관련된 사실을 담고 있는 역사 자료를 의미한다. 자, 언뜻 보면은 전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4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왜 틀렸냐고 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과거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성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 체육과 관련된 사실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해설을 보시면은 체육사 연구는 단지 과거 체육의 사실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체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에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라고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시대 구분은 나현성의 방식을 따름. 자, 보기 기억 이전은 무예를 중심으로 한 무사체육 등의 니은 체육을 강조하였다. 기억 이후에는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한 학교 교육에 기반을 둔 디귿 체육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억부터 찾아보면요. 갑오경장과 을사늑약이 나와 있는데, 그쵸? 갑오경장은 뭔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를 하게 된 이제 시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을사늑약은 뭐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반강제적으로 빼앗긴, 강제적이죠. 반강제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걸 바로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갑오경장이 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떤 것들을 강조했나요? 이전에는 전통체육이죠. 전통체육, 윷놀이나 널뛰기, 무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체육을 강조하였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서 근대체육이 강조되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나현성의 방식에 따르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현성이라고 학자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체육사 연구를 가장 이제 그 선구자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나현성의 방식에 따르면 한국과 서양의 체육이 융합되면서 세계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갑오경장 이전에는 무사 교육 등의 전통 체육을 강조하였고 이후에는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 비롯된 근대 체육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는 사희라고 불리었다. 부여의 사출도라는 관직명에서 유래되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놀이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바로 윷놀이입니다. 여러분들 그 척사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지방의 시골 같은 데 가면 척사대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윷놀이와 관련된 이제 용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희라는 용어 자체를 알고 있었으면은 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부여의 사출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힌트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명절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이런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직도 잘 즐기는 그런 민속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윷놀이는 전통 놀이 중 하나로 척사, 척사희, 사희 등으로 표현되었다. 윷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중 하나로 줄다리기와 함께 민속놀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랑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체 이름인 것 같아요. 1번 진흥왕 때 조직이 체계화되었다. 2번 세속오개는 도의 교육의 핵심이었다. 3번 신체 및 숭배 사상, 국가주의 사상, 불국토 사상이 중시되었다. 4번 서민층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서 문무 겸전을 추구하였다. 자, 화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뭐 화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느낌적으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이렇게 그 한정적인 제한적인 용어가 사용이 되면은 서민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뭐 귀족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화랑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랑도는 진흥왕 때 조직이 체계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원화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 여성을 쫓는 어떤 무리들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발전을 한 게 이제 진흥왕 때 조직이 체계화되어서 쭉 발전을 했고요. 도의 교육의 핵심이었고 신체 및 숭배 사상이나 국가주의 사상 그리고 불국토 중심 사상이 중시되었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 시대는 골품제도인 골품제에 기반한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 성골과 진골로 한 이제 귀족 집단 그리고 육두품 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그 신체 이제 그 어떤 사회 구조를 좀 이루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경직된 사회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화랑은 귀족층 자제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 화랑을 따르는 낭도들은 서민층의 자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도 자체는 어떤 그 귀족층과 서민층 자제들이 함께 섞여서 어떤 신분을 뛰어넘은 어떤 우정과 그런 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분 간 계층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서로 단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신체 활동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 발로 차는 놀이였다. 한 명, 두 명, 10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 신체 활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 축구입니다. 축구.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 신체 활동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김유신이 이제 김춘추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견을 한 거죠. 사람 됨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김춘추를 자신의 그 누이 동생과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 김춘추의 이제 옷자락을 밟아서
말로 하여금 밝게 해서 찢어뜨린 다음에 그걸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바느질을 시키는, 자기 여동생의 바느질을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잘 연결이 돼서 이제 혼인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왕비가 됐겠죠. 예,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뭐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한 신체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이제 축구는 가죽 주머니에 겨나 털과 공기를 넣어 만든 공을 발로 차던 공차기 놀이로서 오늘날의 제기차기 또는 축구와 흡사한 형태의 놀이이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축구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죽 주머니에 공을 만들어 발로 차는 놀이였다. 자, 축자가 뭔가요? 발축자죠. 찰축자죠. 찰축자. 그리고 찰축자 한자의 제일 앞에 뭐가 있나요? 발족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사 시험 문제 2급 스포츠 지도자 한국사 과목에서 기출되었던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선사시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근현대사까지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 개의 좀 암기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저는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암기하는 과목들을 별로 이렇게 잘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좀 암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단체의 명칭이라든지 어떤 뭐 연도라든지 외우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다 보면은 그렇게 뭐 외우는 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체육사 과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7과목 중에, 선택 과목 7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체육사 과목을 절대 뭐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반드시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좀 그 5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5과목 중에 한국체육사는 반드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항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